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의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영업이익 규모는 둘 다 모두 한 28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7%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5%가 상향 조정이 된 수치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이익 전망치는 최근 들어 하향 조정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흐름인데 반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증시는요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가들과 협상 테이블에 잘 앉아서 지금 잘 이야기 조율 중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중국과도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시장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거 보면 좀 관세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나 싶다가도 그래도 트럼프는 몰라라는 솔직히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장 총평 내려주신다면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는데 빅스라고 하죠. 네.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가 지난주 초반에 40포인트를 돌파했었고 S&P 500 지수의 변동성 지수는 50포인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금융위기 이후에 한 20여 년간 추이를 보게 되면 한 40포인트, 5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긴 하지만 이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났고 이 불확실성의 크기를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굴곡이 좀 있을 겁니다. 있긴 하겠지만 점진적으로는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미국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타트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디까지 잘 진전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나 이제 관세 불확실성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네. 어닝 시즌 영향력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닝 시즌에 관련해서도 미국은 다소 좀 불리하고요. 한국 시장은 어닝 시즌이 다소 기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보단 한국 증시가 그래도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TSMC가 어제 매출을 발표했어요. 그죠? 1분기 굉장히 잘했고 2분기도 가이던스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훨씬 더 올라왔거든요. 한 38%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하이닉스가 크게는 힘을 못 썼고 삼성전자도 겨우겨우 좀 상승으로 끝내는 한 0.5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주 이것이 한계일까요? 국내 반도체주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TSMC는 오늘 한 0.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호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 그렇게 썩 좋았던 거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일 만에 이제 반등을 한 건데 이달 들어서 TSMC 주가는 한 6.5%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2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년 말 대비 지금 삼성전자는 약간 플러스, SK하이닉스는 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은 TSMC 주가는 오히려 20% 이상 지금 올해 들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난해 많이 올랐던 빅테크 주식들의 조정을 올해 지금 유발시키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TSMC도 실적은 좋고 가이던스도 좋긴 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하고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 주식이 TSMC보다는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좋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상호 관세는 면제한다 하더라도 품목별 관세를 한 달 이내에 발표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게 된다면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가 둔화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IT 수요가 조금 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세 이외에도
IT 주식, 반도체 주식한테는 다소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반도체주 투심도 시원하게 예.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래도 반도체를 좀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TSMC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예. 가이던스 전망도 좋은데 노광 장비 쪽, EUV 쪽 ASML은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반도체이면서도 다른 쪽이니까 그런지 이렇게 두 글로벌 기업의 엇갈리는 주가 흐름과 엇갈리는 실적 우리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ASML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중국향 매출을 좀 약간 제한을 하는 그 양상이고요. 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ASML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작동을 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았고 넷플릭스요? 예,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았거든요. 오. 반도체 주식은 아닌데 넷플릭스는 관세하고는 무관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중요한데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의 2분기부터 4분기까지 3개 분기에 걸쳐서 영업이익 규모는 지금 한 둘 다 모두 한 28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를 다 합쳐서 보면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약간 몇천억 정도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치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7%가 올라왔고요. SK 하이닉스는 5%가 상향 조정이 된 수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S&P 500 지수의 이익 전망치는 올해 들어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최근 들어 하향 조정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흐름인데 반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국내 기업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미국보다는 국내 주요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는 흐름이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피력이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대외 불확실성 문제가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게 됐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이익 모멘텀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테슬라를 시작으로 뭐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하나오션까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부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업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다음 주부터 테슬라부터 이제 시작이 그쵸? 되는 거니까요. 지금 S&P 500 기업의 올해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높았을 때는 14%까지 갔었거든요. 계속 이제 떨어진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향 조정 속도가 최근 들어서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한 제로 수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8%에서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관세 우려 때문에 이 하향 조정 속도가 좀 빨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 미증시 타격도 좀 피해가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어닝 시즌 기간에 결과나 가이던스가 안 좋게 된다면 그렇죠. 부진한 어떤 주가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좀 다르게 네. 오히려 좀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가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이 관세 불확실성, 관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이익 전망치 변화가 다소 좀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되는 흐름은 긍정적으로 이제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한국 주식 전반적인 기본적인 환경은 조금 상반되게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24일 날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 결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한번 주시해 보면서 삼성전자보다 얼마나 더 많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지 여부 한번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관세로 시작을 해서 관세 협상으로 마무리됐던 관세 협상이 순항 중이다라고 마무리됐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불안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한국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거를 보게 되면 네. 일본하고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을 먼저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국도 미국하고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떤 쟁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 그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정은 불확실성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인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과정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닝 시즌, 실적 발표 시즌의 영향력이 좀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미국보다는 한국이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인 환경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는 그럼 변동성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실적 발표, 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또 요동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의 어떤 피크는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거든요. 네. 아마존, 그다음에 뭐 메타, 그다음에 뭐 그 애플의 실적 발표 또 그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9일, 30일, 5월 1일 날 3일간 이제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 맞습니다. 첫째 주. 예, 그때가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알파벳 실적 발표가 목요일 정도, 한국 시간으로는 뭐 금요일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그때가 좀 관심 사항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알파벳은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관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기업은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은행 더블엠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